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1% 기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싸게 낙찰받은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인데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싸게 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에 대한 1%는 10만 원입니다. 자, 이 10만 원을 그 물건의 물건 소재지가 있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기부를 받아서 불이웃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담당자가 불러주는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기부 방법입니다. 자, 경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다른 노동을 해서 얻은 수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공부를 하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서 얻은 수익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약간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 이익을 조금만 나눔으로 인해서 나머지 99%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1억 원 정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 한일타운입니다. 최근 언론에 수원시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조정구역에 지정된다, 가격이 폭등했다,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수원시의 아파트 시장은 어떠한가 궁금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8,517호. 자, 이 사건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이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 사건이 아닙니다. 보시면 입찰 16일 전입니다. 그럼 오늘은 15일 전이겠죠. 15일 전. 14일 전이 돼야 자료가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자료 내용, 구체적인 내용조차도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사이트에 일부를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25.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대지권은 10.6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사건은 작년 19년 8월 5일날 접수됐습니다. 소유자는 윤 누구누구, 채무자도 윤 누구누구, 채권자는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돈을 빌렸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구체적인 건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감정가는 3억 2,700인데 30평대 아파트가 3억 2,700이니까 집값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 집값이라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현재 100% 3억 2,700 1차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그냥 평범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주거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자, 이 상세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 현황. 자, 권리 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소유권 이전 매매는 2012년 12월 27일. 자, 윤 누구누구가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3년 뒤에 대출을 받았죠. 예.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가장 빠른 근저당, 첫 번째 있는 이 근저당 날짜 2015년 8월 26일 이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이 가압류와 근저당의 금액이 얼마이냐, 그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후순위면 이 근저당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말소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기상의 권리는 안전하다. 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는 이유는 이 경매 사건의 자료가 아직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있다면 그럼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했을 것이다. 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살펴봅니다.
자, 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감정인 이런 것들은 경매 절차 과정에 있어서 문건이 접수된 거죠.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했었다. 자, 그리고 채권자 뭐 채권 계산서 가압류권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야 될 가압류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이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 신청서는 있었지만 임차인의 권리신고는 없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가 채무자이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입니다. 자, 이 집의 낙찰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자를 명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감안해서 입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모든 서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 소유자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계산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을 합니다. 등기사항에 인수할 사항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비를 과다하게 연체한다면 그것은 명도할 때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다만 다행인 건 최근에 와서는 관리소장들의 어떤 관리가 예전보다도 좀 철저해져서 과도한 그리고 장기간 연체되는 관리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연체되긴 힘들다는 거죠. 관리실의 어떤 그 관리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래도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임차인 신고고 점유자, 소유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렇다면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당연히 소유자 세대, 권리는 소유권자.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강제 집행을 한다면 350에서 약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한 300만 원 정도 이사비라면 줄 수도 있겠죠. 주고 이사를 내보낸다. 물론 그 이하의 비용이면 더 좋고, 이사 비용이 아예 들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 부동산을 두고 점유권을 중간에 두고 발생하는 어떤 분쟁,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사비라는 것이 지급될 때 좀 더 부드럽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수원 한일타운 매도 호가 보십시오. 동평행 때 4억 5천, 4억 5천, 4억 5천, 4억 5천, 4억 5천, 4억도 있었고, 매매 계약 완료, 4억은 계약이 또 완료됐습니다. 자, 이 보시면 4억 3천도 있습니다. 4억 3천도. 자, 이거 보시면 감정가는 3억 2,500입니다. 3억 700이었죠. 3억 2,700. 호가들은 4억 5천, 4억 3천, 4억 2천, 1층임에도 4억 2천. 거의 1억 정도 더 높습니다. 감정 시점이라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6개월도 안 됐죠.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1억 가까이 호가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이 지역 관련 정보, 뉴스, 그 자세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경매 사건이 나와 있고 언론에서 시끄럽길래 자, 이 지역의 예상 낙찰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역 정보를 몰라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호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실제 거래는 어떠했던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3억 초반 중반, 그리고 중반, 높으면 3억 7천, 낮으면 3억 한 3천 정도. 이 사이에서 3억 중반 언저리에서 계약이 되고 있었다. 자, 그러던 것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가서는 거래량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거래했던 가격을 보면 3억 4천,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 4천, 5천 4천. 자, 중반대의 비슷한 금액대로 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와서 1월 달에도 거래량이 적진 않았습니다. 자, 이때 보면 3억 중반대. 마지막 거래가, 마지막 1월 달 3개가 3억 6천, 3억 4천, 그리고 3억 9천이 하나 기록되고, 그리고 2월로 오면서 완전히 뛰어버립니다. 4억 2천과 4억 5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순간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 구간이 작년 12월에서 1월 사이, 이 사이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자, 매수자의 심리적 반응이, 심리적 상태가 완전히 급변했다는 거죠. 팔려고 하다가도 물건을 걷어들여버리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강력하게 사고 싶어지는 그런 찰나에 이 경매 물건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가는 3억 2,700, 호가는 4억 5천, 뭐 3천, 이 3천이 1층. 자, 우리 물건은 2층입니다. 따라서 호가는 높지만 또 사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주고 싫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거래 가능 금액입니다. 얼마나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어느 정도면. 자,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4억 원에서 4억 2천, 이 정도 금액은 이미 기록된 바 있고 1층 호가가 4억 3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세가, 즉 거래 가능한 금액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한 시장의 움직임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할 때는 거래 가능 금액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뭐 쉽게 말해서 4억 5천에서 4억 사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그 구간을 좁히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략적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근 낙찰 사례 보면 수원 한일타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들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작년, 그리고 2019년 10월 22일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용 25.6 같은 거고, 하나는 49.9평 4층과 20층 남서양. 자,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 2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낙찰가는, 즉 감정과 시세가 비슷하다. 감정이 이거라면 시세는 뭐 이 정도, 뭐 또는 이 정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근소한 범위 안에 거래 가능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굳이 감정가로 낙찰받아서 경매로서의 이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유찰되고, 그리고 경쟁에서 어느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된다. 자, 이때 2차 갔을 때 경매를 진행하니까 26대 1과 11대 1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에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나 아니면 지금 있거나 그런 신호가 이 경쟁률에서 충분히 나타납니다. 수요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세의 변화는 12월 중에 크게 급등하지 않았으나 수요층에서 변화가 이렇게 크게 감지된다는 것은 향후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때 감정가는 3억 5,300, 5억 700. 자, 이것은 1년 정도 끌어온 거래 가능 금액 시세,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거래 가능 금액은 비슷했습니다. 감정가와 거래 가능 금액. 이때 낙찰가는 3억 4,600과 4억 5,200. 자, 98%와 90%. 자, 이것은 대형 평수라서 비교적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여기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98.8%라는 거의 거래 가능한 금액과 비슷하게 입찰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경쟁률은 무려 26대 1이었습니다. 26대 1 정도 되면 경매로서의 매수,
그 명도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법원 입찰을 해야 되고 어떤 모험과 도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거래 가능 금액, 시세, 실거래가 금액과 비슷한 금액대로 낙찰돼 버립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가중평균을 구해보니까 97% 정도 됩니다. 자, 이게 하한가 4억 원 적용하면 경쟁률 예상하고 명도 저항 예상해서 보면 3억 9,699만 원, 거의 4억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4억 2천. 이 상한가라는 것이 4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억 3천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적 관점에서 보는 저는 4억에서 4억 2천이 적당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범위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4억 2천을 적용해 보면 4억 1,600. 그럼 4억 거의 3억 9,700에서 4억 1,700 정도 이 범위 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중간 가격인 4억 정도, 아니죠, 상한가 가격에 가까운 거죠. 하한가 가격 거의 뭐 4억 1천 정도 써야 됩니다. 이 정도 거의 부근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자, 합치면 약 4억 790, 거의 4억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4억에 낙찰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4억 1천에 낙찰 받는다면 4억 1,8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지역 수요자들, 시장 상황의 정보, 그리고 그 지역 수요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분석한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인근 지역에 궁금하신 사건이 있으면 또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